안녕하세요. 흐름도 후반부 보시면 후반부 뒤편 보시면 페이지 13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3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재산권의 변동 원인으로 법률행위를 배우고 지금까지 배웠던 법률행위 배우면 자 법률행위가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1절 총칙. 법전의 편제를 보면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법률행위의 목적.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절은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세 가지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해서 당사자 고개를 넘고 목적을 넘어서 의사표시를 넘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전의 편제를 보면 제3절은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자. 제4절은 대리인이 술 먹고 거래했으면 무효,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면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대리인이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인 법률행위 요기 배울 차례라고 이게 조건 기한. 그래서 이 법률이 이런 거라고 지금 법률행위 속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배워.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이혼을 배운다, 매매를 배운다. 그래서 여기 주로 우리는 매매를 배우는데 매매 계약을 할 때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은 대리인이 붙일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제 대리인이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를 배운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조건과 기한은 증여나 매매 계약은 아파트를 준다, 아파트를 판다, 또는 돈 1,000만 원을 준다 그래. 동생 1,000만 원을 줄게 그랬더니 언제? 그러니까 지금 준다 소리는 않겠지. 언제 그랬더니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들어가거나 기한 있는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조건 의사나 기한 의사가 표시돼야 돼. 근데 이 조건과 기한은 먼저 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1,000만 원 준다. 자격증 취득하면 1,000만 원 준다 했을 때 조건이나 기한이 되는 사실은 다 같이 장래의 사실. 자 네가 자격증 취득하는 날이 오면 준다고 그랬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왔을 때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나 자격증 취득하는 날은 지나간 사실, 앞으로 올 사실, 앞으로 올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자격증 취득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날을 다시 한번 불확실한 날. 장래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라고 하고 장래 그날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한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확실한 날. 불확실한 날. 이해하셨죠? 그럼 네가 이혼하거든 1,000만 원 주마 그랬어. 네가 증여에다가 네가 이혼하거든 1,000만 원 주마. 그래서 그 말 10억 주마. 그래서 그 말 듣고 이혼해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따라서 한다. 가족상의 행위에 족이 붙이면 신분질서가 문란해서 반사이득 행위라고 불러 그런 거. 가족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신분질서가 문란하게. 네가 이혼한다면 10억 주마. 그래서 이혼했지. 그리고 나하고 혼인하자. 그 말이 되냐? 그 남은 왜 잘 사는 놈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냐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가족행위에는 붙여 못 붙여.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갑이 우리에게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 그래서 취소 통지. 갑이 취소 통지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 해놓고는 단 네가 이혼하면 취소 않겠다. 단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중개사 취득한다면 취소 않겠다. 그럼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하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은 상황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동처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과 기한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다 장불사, 장확사. 그래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표시돼야 돼. 이렇게. 자, 1,000만 원 준다. 단 네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준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그 법률행위의 법적 상태는 형제가 아닌 몇 형제? 다시 확정유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잘못이 되면 주로 불확정유효가 돼버려. 또는 불확정무효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서 대리에서 잘못되었더니 다시 무권대리는 불확정무효, 조건 있는 행위는 잡아.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1,000만 원 준다 했을 때 1,000만 원 준다. 1,000만 원. 근데 언제 준다고 했냐면 자격증 취득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자격증 취득하면 중개사님 되면. 그럼 취득하기 전에는 취득하면 1,000만 원 준다 했을 때 취득하기 전에는 주시오 하는 효력이 생김 안 생김? 잘 들어봐. 네가 자격증 취득하는 날이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그럼 지금 주시오. 취득하는 날이 왔을 때. 거기까지 생각은 미쳤나? 그럼 취득하기 전에는 주시오는 효력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유효요 무효요? 무효지? 그래서 다 같이 불확정 무효. 그래서 그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 조건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 같이 정지 조건 있는 행위.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행위도 있고 또 하나는 자 네가 자격증 줄 때까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1,000만 원 준다. 잘 들어. 자 따라서 나 취득한다면 1,000만 원 준다. 취득할 때까지 준다. 그럼 어느 것이 유리해? 그럼 취득할 때까지 1,000만 원 준다고 했다면 자격증 취득하는 날이 올 때까지 1,000만 원 준다고 했다면 계획을 몇 년 세워야 돼? 50년. 그래서 취득할 때까지 1,000만 원 준다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취득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주마 그래서.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가 딱 성립이 되면 봐. 취득한다면 주마 그랬다고.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취득하는 날이 오면 1,000만 원 준다 했을 때 취득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그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무효, 불확정무효. 이게 불확정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씩을 주마 했을 때는 취득하는 날이 올 때까지 1,000만 원 주시오 했으니까 지금 주시오는 효력이 생기지.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유효요 무효 일단 여기서 확정 유효 이렇게 얘기해. 확정 유효. 또는 이 체제 조건 있는 행위는 불확정 유효다 그런 말을 쓰지도 않아. 근데 나는 확정 유효라고 봐. 왜?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1,000만 원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주시오 해야지. 그래서 확정 유효라고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사실이어야 되는데 장래 불확실해야 돼. 근데 장래 사실이 아니고 기성의 사실이야. 기성의 사실. 기성 조건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1,000만 원 준다 했는데 이미 따버린 거예요. 알아들었음? 다시 해. 조건이 되는 사실은 과거 사실, 장래 사실. 근데 기성의 사실이 조건이 돼 있다 이 말이야. 또는 조건이 되는 사실은 요 불가능이요, 불확실이요. 불확실해야 되는데
불능의 사실이 조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불능 조건. 다시 한번 불능 조건.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는 기성의 사실이 정지 조건 아니면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성의 사실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기성의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면 조건 없는 행위가 돼. 조건 없는 행위.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그리고 불가능한 사실이 해제 조건으로 돼 있으면 조건 없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때, 자, 프린트 맨 위에 한번 보셔. 13페이지. 13페이지 맨 위에 1번 봤더니 오른쪽 1번 동그라미 1번 보였지?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인 경우? 이거 외워야 돼. 자, 이해해봐 여러분들이 먼저. 막 건성으로 막장 하지 말고 조건이 되는 사실은 먼저 일단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조건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근데 조건 붙이는 것은 장래 사실이어야 돼, 과거 사실이어야 돼? 불확실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근데 이미 자격증 딴 사람에게 네가 자격증 따면 1,000만 원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성의 사실이 자격증 따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어. 근데 이미 따버린 거예요. 그럼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엇이 되고? 무효. 정지 조건이면 조건 자격증 딴다면 주마 그랬지? 근데 땄어. 그럼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여러분 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무엇이 된다고? 유효가 된다 그런데 줘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번에는 자, 자격증 딴다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갑이 을에게 요 사람이 90세요. 90세. 눈도 안 보인다고 이거.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자격증 딴다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자격증 따는 일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니까 그날이 올 수가 없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무효. 이렇게 돼. 그럼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자격증 취득하실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주겠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네 애비가 이혼하고 너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네 애비가 이혼하고 술 먹고 죽었어 이게 아버지가. 그래서 손자 맡아서 키웠는데 할아버지께서 자격증 취득하실 때까지 100만 원씩을 준다는 얘기는 평생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먼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요거 나온다고. 다시 기해무, 불정무. 우리는 봐라 이게 민법에서 유효사실을 배워 무효사실을 배워. 총칙에서는 여기서 목적이 반사이득 행위면 무효다, 의사표시가 잘못되었으면 무효다, 대리에서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다, 이거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은 머리를 무효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무효사실. 다시 해. 지금 여기까지 왔어.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사실이어야 돼, 과거 사실이어야 돼? 장래. 근데 과거 사실이 조건으로 돼 있다면 무효 아니면 유효. 이렇게 다시 무효 아니면 유효. 무효 아니면 유효다 그 말이야. 무효 아니면 유효. 근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외워버려. 기해무.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꼭 외워줘야 돼. 꼭 외워야 돼. 다시 기해무, 불정무. 그러면 하나는 무효니까 하나는 유효.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 유효다 이렇게 안 나오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여기까지 됐음.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외워.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조건 때문에 나 죽겠어야 하지 말고. 내 논리적으로 설명됐어 안 됐어? 이거 장래 사실이어야 된다 했잖아 눈으로. 근데 과거 사실이 조건으로 돼 있으면 무효 아니면 유효다 했으니까 기억하시라고. 어려워 쉬워? 대답 안 해?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조건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논리성을 좀 갖춰봐. 장불사에서부터 출발해보자고. 이 백헌의 강의가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야. 딱 장불사로부터 출발해보자 이거야 이게. 다시 한번 장불사.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날이 왔을 때 발생하면 다시 정지 조건, 소멸하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그날이 왔을 때.
그런데 그날이 올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날이 올 수가 없으면 무효 아니야.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1000만 원 주마.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날이 올 수가 없지. 그래서 그것을 불정무로 하자 그런 얘기지. 그다음에 여기다가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 네가 이혼하거든. 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것이 5번. 동그라미 5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 그것은 반사회적 행위다 그런 뜻이야. 불법 조건에다 몇 줄을 것이요? 반사회적 행위.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조건이 되는 사실은 과거 사실이어야 된다고, 장래 사실이어야 된다고. 그래 이제 여기서 장래에 확실해야 돼, 불확실해야 돼. 그럼 이 불자는 불가능이요, 불확실이요. 근데 불가능한 사실이 조건으로 돼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는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날에 왔을 때 효력이 뭐 한다? 다시 한번 발생, 소멸. 그럼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 그 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는 효력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자 여기 1000만 원. 자 여기서 만들어야 돼. 자격증 취득하는 날이 오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생기지.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생기는 조건을 정지 조건을 다 같이 발생 조건. 정지 조건은 무슨 조건? 발생 조건이라고 하고 해제 조건은 소멸 조건이라고 그래. 다시 한다. 정지 조건은 무슨 조건? 성의 있게 써야지. 정지 조건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은 소멸 조건. 그래서 말을 이해하셔. 그래서 정지 조건은 그날이 오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그날이 오면 소멸을 해. 그날이 오면. 근데 올지 안 올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정지 조건은 그날이 오면 발생하니까 법적 상태는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법적 상태는 확정 유효,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이렇게. 불확정 무효. 여기는 확정 유효. 그리고 정지 조건은 법적 상태를 물어보는 시험이 많이 나오지만 해제 조건의 법적 상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일단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해제는. 그래서 해제 조건은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은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뭐해? 소멸. 기한도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뭐라고? 소멸. 그러니까 발생, 소멸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발생 조건, 정발 조건, 소멸 조건은 해소 조건 이렇게도 얘기하지 이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밑에 봐. 밑에 이제 13페이지 밑으로 내려왔더니 정지 조건 나오지? 정지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 발생 조건. 해제 조건은 소멸 조건 이렇게. 이해 가셨나? 그러면 여기서 봐. 정지 조건은 이제 자 정지 조건은 그날이 오는 것을 성취라고 불러. 다시 성취.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불성취. 해제 조건도 그날이 오면 성취. 그날이 안 오면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다시 성취 불성취. 알아들어? 그러면 그 밑에 성취 불성취잖아. 거기 전부 짚어봐. 성취 불성취 그림으로 그려놨지? 그러니까 그날이 오든가 안 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 오든가 안 오든가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여기서 자 갑이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1000만 원 주마. 정지 조건이야. 네가 취득하면 준다. 그러면 취득하는 날이 오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 취득하는 날이 왔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눠져. 다시 한번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가 있는 사람.
그러면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1,000만 원 준다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동상이요, 형님이요? 을이지, 을. 자격증 취득하면 1,000만 원 주셔오는 효력이 생기니까.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자, 여기서 성립이 되면 지금 여기 성립이 되었어, 안 되어서 성립이 조건 법률화 성립이 되었잖아, 지금. 여기 성취되기 전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불이익을 보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갖는 기대권을 다 조건부 권리자라고 그래, 을을. 그러면 이 을은 여기서 조건부 권리니까 다시 한번 권리는 상처담보, 양상대포,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상속도 가능하지? 그래서 이 을이 조건부 권리가 생기는데 조건부 권리가 발생을 해, 여기서. 확정된 권리가 아니고. 그러면 조건부 권리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침해해서는 돼, 안 돼?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권리므로 다시 한번 상속, 처분, 담보 제공, 보존. 여기 네가 자격증 취득한다면 집을 준다 그랬어. 집을 준다. 근데 자격증 취득하는 날이 왔을 때 집을 준다 했는데 이 을이 갑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변해서 팔아먹을 수 있지. 그래서 따라서 가등기, 못 팔아먹게 가등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 처분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어쩐 거냐면, 잘 봐.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고 그랬어. 잘 들어야 돼.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을 때 취득하는 날이 왔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형님이요, 동생이야?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을 때 취득해버리면 소유권이 되돌아오지. 그래서 형님이 조건부 권리자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담보로 잡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담보 제공. 알아들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부 권리는. 자, 4번 봐. 번호 4번.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으로서 성취 전에는 뭐가 생겨? 조건부 권리. 그래서 첫째, 조건부 권리를 침해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둘째, 오른쪽 해설을 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이면 일반 규정에서 동그라미 쳐. 상, 처, 보존, 담보 나오지? 그래서 상처, 담보 동그라미 쳐버려. 상처, 담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순서대로 보면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계약서에다 이렇게 써 있어. 취득하면 취득할 때까지 준다. 취득하면 준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야, 이게. 취득할 때까지 준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 취득하는 날이 왔을 때, 자, 취득할 때까지 준다 했을 때 취득하는 날이 오면 형님이 이익을 보니까 조건부 권리자. 취득하는 날이 오면 집을 준다 그러면 취득하는 날이 왔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동생이지. 이 사람이 조건부 권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는 밑에, 해제 조건은 형님이 조건부 권리를 가자. 그래서 그 조건부 권리도 권리 아니야? 그래서 권리니까 다시 상처 담보. 가등기 할 수도 있다. 외워. 그 다음에 여기 봐.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볼 사람이, 자,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집을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형님이야, 이게.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준다 했을 때 형님은 집을 줘야 되니까 불이익을 보잖아.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러 가기 전날 집에다가 연탄가스를 피워놓으면 동상이 시험 잘 봐, 못 봐? 그러면 자,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볼 사람이 신의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지. 그러면 동생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조건 성취 3번 외워본다. 다 같이. 조건 성취, 방해 금지. 그래서 해설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밑줄 그으셔. 간주되는 시점은, 이게 물어봐. 간주되는 시점은 방해한 때요, 추산되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방해 한때 밑줄 긋고 끝에다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밑줄 그시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이해해야 돼.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준다 형님이 말씀해놓고는 형님이 그러지 않았어. 내가 형님이 이제 10월 26일 날 시험 보거든. 근데 형님이 형수님 보고 식탁에서 복분자에다가 홍어회 놓고 홍어회 맛도 못 보는 사람들이 비난해. 홍어회 놓고 이제 형님이 형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 여보, 그 저 조카 동생 그 자식이 이번에 자격증 취득할 것 같아서 기분이 엄청 좋으니까 한잔 하세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무엇이 기분 좋아? 응?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줘야 되는데 무엇이 기분 좋아? 하여튼 당신도 인생 이 사람아 그거 갖고 있으면 딸 줄 텐데. 여자가 욕심이 그렇게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 교회 헛것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살펴서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지옥도 천당도 있어. 천당도 지옥이 보이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안 보이는 천당 두 군데 있다고. 다 내가 들어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천당 갈 때 지옥 보이는 곳으로 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 지옥 보이는 곳으로 가겠어? 안 보이는 곳으로 가겠어? 그럼 안 보이는 곳 갔더니 누구나 다 주댕이 헤헤 웃고 다녀. 근데 보이는 곳 갔더니 지 신랑이 바람 피워서 거기서 있지 유황불에 펄펄 끓는데 뜨거 하는 거야 여기서. 자, 이제 다시 묻는다. 보이는 곳으로 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 보이는 곳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게 또 지옥이잖아. 응? 그게 또 지옥이야 이 사람아. 그 자기 과거의 연인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헤헤 웃음이 나오겠어? 그게 또 지옥이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어? 천당이 뭔지? 데카르트 책에 나와 있잖아 그거. 지옥이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구나 헤헤 웃고 다니면 그것이 지옥이야. 지옥을 보이는 곳에 갔더니 고통스럽다. 그게 지옥이잖아. 이제 아시겠냐고. 따라서 여기가 천당이다. 책 좀 많이 읽어 지금. 그래야 좀 논리가 쓴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봐.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집을 준다 해놓고는 형님이 방해했지? 그러면 동상은 자격증 취득했다고 우길 수 있어 없어? 언제 우겨? 방해한 때에 추산되는 시점. 거기다가 밑줄 긋고 여러분들은 방해한 때 이렇게 내버리면 하수들이 거기서 걸려 이렇게. 방해한 때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봐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되었어 지금. 이게 성립되면서 동시니까. 그러면 성립이 되면서 여기에 성취 불성지 되기 전에 여기서 뭐이 생기냐면 다 조건부 권리가 생겨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온다 침해 금지. 조건부 권리를 형님이 이 건물을 팔아서는 안 돼. 그것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자격증 못 따게 방해해서도 안 돼.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자는 상처 담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침해 금지. 반신의행위 금지. 형님이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준다 해놓고 연탄가스 피워놓으면 돼 안 돼?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을 했잖아 이렇게. 반신의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그럼 반신의행위를 해버리면 조건이 성취됐다고 우길 수 있는 거요? 그 언제라고? 그냥 모르지만 추산되는 고소 외우느라고 이렇게. 그리고 상처 담보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이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확정 유효가 되는데 여기서 봐. 성취가 되면 발생이니까 확정 유효가 돼. 이렇게 쓰자고. 다시 한번 발생.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발생이고 불성취는 발생이요 불발생이요? 이렇게 해버려. 불발생. 성취가 되면 소멸. 해제 조건은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소멸인데 다시 한번 발생 불발생. 소멸 불소멸. 이 시험이 나와. 해제 조건은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그러니까 그림을 가서 상황으로 이해해. 그럼 여기서 문제가 수험생 여러분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확정 유효가 된다와 같아.
근데 무효가 유효로 되었으니까 소구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효력이 바뀌었잖아 지금. 소구표가 있어야 돼. 동의해? 원칙이 우리 구조대에서 배웠잖아. 눈빛이 한 장 뒤로 넘겨. 한 장 뒤로. 14페이지에 이제 14페이지에 맨 밑에 불확정 무효를 한번 봐. 좌측 우측 하단 맨 밑에 불확정 무효 찾았나? 거기에 다시 외워본다. 무권대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허가 없이 매매, 정지조건, 시기 있는.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바로 정지조건은 무효였다가 왼쪽으로 유효로 가지 지금. 응?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지조건은 무효였다가 왼쪽으로 가면 유효로 변하니까 소구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원칙인데 민법에서는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규정을 두어버렸어 이게. 그래서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 비소급해서 효력이 생겨. 그 예외도 있으니까 우리 민법에 비소급하여라고 한 규정을 두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정지조건 있는 행위는 무효가 유효로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소급표가 있어야 할 텐데 민법에 소급표를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버렸고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다시 한번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이렇게. 따라서 밑으로 자 한번 봐. 정지조건을 거기 한번 봐.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확정 유효가 되지. 근데 소요 비소요? 원래는 소가 있어야 되잖아. 효력이 바뀌니까. 근데 조건에는 소급표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특징이 있다 이게야. 이해 가셨음? 그럼 이제 한 장 뒤로 넘겨보셔. 똑같이 16페이지로 몇 페이지야? 10 뒤로 넘겨봤더니 14페이지 아니 바로 위에 그 13페이지 갔더니 이제 앞으로 가야지. 13페이지로 갔더니 조건이 성취되면 여기 봐. 조건이 성취됐더니 확정 유효가 되었지. 소요 비소요? 원래는 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했음 안 했음?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할 수도 있다. 그 차이가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 5번 본다. 5번 정지조건 해제조건의 효력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 전에는 확정, 불확정 무효. 해제조건은 확정적 무자를 유로 바꿔. 무자를 유로. 5번에 칸이야. 5번에 칸. 번호 5번에 오른쪽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는 확정적 유효 이렇게 바꾸라고 오타. 그러면 성취 후의 효력을 봐. 정지조건은 성취 후의 효력이 확정 유효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지. 소요 비소요? 비소. 근데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어. 자 정리가 됐어. 그러면 정리해보자.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발생이요.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야 그때. 소요 비소요? 비소. 근데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조건은 다시 한번 성취 불성취. 성취 불성취. 그럼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해? 소멸.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소멸. 그냥 잘 못 외우겠으면 다시 성취되면 발생 불발생. 그 다음에 소멸 불소멸. 이렇게 외워버려. 소멸 불소멸. 그리고 성취가 되면 소급표요 비소급표요? 비소급표 성취가 되면. 근데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좌측 맨 위에 올라가서 맨 위로 올라가 봐. 여기 이 대목으로 위로 올라갔더니 조건부 법률행위 성립의 3번 봐. 3번 있나?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유효다 그랬지? 그 오른쪽에서 소급표 인정 특약은 유효이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기한에서
소급표 인정 특약인 유효인데 기한에서 소급표 인정 특약은 효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야 이게. 그러니까 조건에서는 소급표 인정 특약이 유효지만 기한에서는 소급표 인정 특약이 유효 무효? 무효. 설득이 됐어요? 야, 정지 조건은 이거 효력이 확정적 무효,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성취가 되면 확정 유효가 되지? 확정 유효가 돼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 그러면 불성취로 확정 무효가 되므로 효력이 발생이요, 불발생이요? 불발생. 효력이 불발생. 근데 이 확정 유효는 소다, 비소다? 원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비소이고 특약에 의해서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이요, 불소멸이요? 소멸. 여기는 무효 유효가 아니고 법률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불성취로 확정되면 소멸이요, 불소멸이야? 불소멸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되기 전에 성취 불성취 되기 전에 무슨 권리가 생겼어? 조건부 권리. 따라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신의 측에 반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상처 담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외워버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하면 명쾌해져. 자, 증여에는 조건 붙일 수 있어. 증여는 다시 재산행위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붙일 수 있어. 매매에도 붙일 수 있고 가족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붙였다면 확정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붙이면 취소에 붙일 수 없고 에어버려. 물어보는 게 다시 취소, 해제, 추인.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물어보는 게 그거 있었지? 못 붙인다 알면 돼.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효력이 다시 한번 불확정 무효. 성취가 되면 확정 유효. 효력이 변했으니까 소급표가 있어야 되는데 민법은 있어 없어? 비소다. 특약에 의해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조건부 권리. 상처 담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여기서 조건을 붙일 때 과거 사실을 붙여버렸다면 말이 안 되므로 다시 기해무. 불가능한 사실이 붙었다면 불정무. 이렇게 해서 해결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됐음 안 됐음? 명쾌해졌나? 이렇게 해결해. 다시 한번 장불사. 장래 사실이어야 되는데 과거 사실이 조건으로 됐으면 이렇게 간다. 불확실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사실이 조건으로 했으면 불정무이다. 일단 성립이 되고 성취 불성취 되기 전에는 권리가 생겼다. 그 권리는 현재 권리다. 현재 권리. 그러므로 상처 담보할 수 있다. 침해해서도 안 된다.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성취 불성취 되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확정 유효가 되므로 소급표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다. 특약으로 붙일 수는 있다. 이해하셨지? 조건은 해결됐어 안 됐어? 제일 중요한 게 기해무 불정무고 그 다음에 조건이냐 아니냐가 분쟁이 생기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조건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는. 다시 한번 주장자. 자 이제 맨 1번부터 본다. 위에 1번 번호 1번.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조건 의사가 표시돼야 돼. 자격증 취득한다면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사실의 증명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행위는 전부 무효가 되는데 양가로 1번에 가족행위는 붙여 못 붙여? 못 붙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오지? 한번 여보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거기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어음행위에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서는 안 돼. 그러나 어음행위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어음 보증하고 동그라미 쳐 비교해서
어음 보증에 있는 부칠수.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 깊게 안 나와. 어음 보증에 있는 부칠수 있다는 게 사법시험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음행위, 우리는 가족행위 배우지 않잖아. 어음행위 배우지 않아. 근데 동철이는 배워 안 배워?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전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가장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가장 조건이 이거예요. 불법 조건, 불능 조건, 기성 조건. 이거 배웠지?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다시 기해무, 불정무. 그 다음에 4번 봐서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인데 성취 전에는 무엇이 생겨서 조건부 권리. 다시 상처담보, 침해 금지, 반신이행위 금지. 그러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해버리면 성취되었다고 우길 수 있지? 언제? 방해한 때, 추산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이해하셨어?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 끝이야 이거.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소구표 있음 없음? 여러분 소구표 있냐 없냐 영순위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고. 소구표가 나오면. 자, 이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기한은 증여. 그런데 돌아가시면 준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럼 돌아가시는 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오지. 그럼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생기는 기한을 다 시기.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끝나는 기한을 종기라고 그래. 그래서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나 또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다 채무 이행하는 날. 채무 이행하는 날은 기한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이제 기한은, 자, 시기는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 그러면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고 그래서 시기는 불확정 무효야 이게. 다시 한번 불확정 무효. 자, 시기는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여기는 시기 있는 법률인 불확정 무효. 그 다음에 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준다고 그러면 확정 유효 이렇게 돼. 응? 법적 상태 모르면 안 돼. 공부할 때 그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너 뭐 공부했냐 그러면 공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갑갑해 물어보면. 공부 양이 많기는 뭘 많아. 딱 보면 법률행위 딱 4가지 중에 하나다는 걸 기억하고 거기 맞춰고 들어가야 되잖아 벽돌을. 근데 어디서 출발할지를 모르겠어. 내 뒤에서 돌아서면서 아유 저거 내년에 또 떨어지고 와서 울고 비난하고 할 거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직업을 택했는가 생각하고. 대학은 끝나면 좋거든. 그냥 졸업시켜버리면. 대학은 졸업증 하나 들고 만세.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자격증 취득하지 못하면 강의를 빙자해서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행위가 저지른 것 같고 말이야. 강사들은 가버리면 끝이요. 강사들은. 나하고 우리 여기 학원 팀장만 욕 뒤지게 얻어먹고 시험 끝난 날 한 3일간 밥맛도 없어. 밥맛도. 울고 있는 사람 생각해보면 끔찍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 미리.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미리미리 보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된다고. 그런 게 어째 의사들이 약 먹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 죽으니까 담배 끊으라 그러면 끊으면서 강사들이 끊으라 그러면 왜 안 끊냐고. 그거 계속 고집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신비해. 그러면 머리가 숨기고 있으니까 저런 말이 거짓말을 하고도 있으면서 머리를 분석해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의사들은 엑스레이 탁 찍어보면 알잖아. 이거 머릿속에 뭐가 피가 막혔다는 거 아니까. 이 자식아 막혔잖아 너. 그래 예. 그때는 눈에 보이니까 네 한다고. 근데 야 임마 너 공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미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기출문제를 지금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기출문제에다 OX에다 하지 말고 여러 번 보셔.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 공부도 반복의 역사야. 반복의 역사. 계속 흐름이 반복되는데 옛날에 있던 걸 반복하면 안 돼. 근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라도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라고 해서 분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OX 판례지 봤지? 그건 어째서 어렵냐면
하나하나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니까 어려워. 근데 오지선다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1번, 2번, 3번, 4번 다 찍었거든. 동그라미. 아따 쉽네. 그중에 5개 중에 하나만 맞췄어도 정답 아니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고, 오지선다 풀어보면 어째서 틀렸는지 어째서 맞는지 모르니까 어렵다고 그러고, 차이가 거기 차이라고 이런 거. 그래서 오지선다 풀어봤을 때는 딱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근데 그게 한 개 알았어. 그러면 용케. 4개는 다 몰라도 정답은 맞히잖아. 그래서 쉽다고 그러는 거고, OX 문제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 차이가 거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오지선다도 풀어보시고 OX도 풀어보시고, 우리 7, 8월 달에 적중 예상 문제를 하거든.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합격만을 목표로 한다면 기출문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기출문제 반복해요 그러면 안 와. 돈 내라고 그러니까. 뭐라 또 오냐, 옛날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살짝 속이려고 적중 예상 문제 이렇게 써.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많이, 나는 그래서 나는 책 쓰는 사람에게 요구를 해. 네 현찮은 거 네가 무슨 능력도 없으니까 문제 만들지도 말라고 그래. 개판 틀리는 거 만지지를 말고 그냥 OX 아니 기출문제 집어넣으라고. 나는 솔직히 민법 선생님들 만나면, 야 우리 문제 만들지 말자 이거야. 뭐 네가 만들어서 뭐 하냐 그거. 기출문제 많이 넣어놔. 다른 자격시험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 뭐하러 민법 기출문제 책 쓰는 게 뭐가 어려워. 가위를 오려서 뚝 정답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컴퓨터로 딱 붙이면 되잖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만들었다가 괜히 네 생각대로 정답 틀리게 내지 말고, 그냥 교수들은 한 문제 냈을 때 이 출제위원이 5명이 있고 선정위원이 1명이 들어가. 그럼 출제위원들이 자기 문제를 다 낸다고. 그러니까 40문제를 내는 거야. 5명이. 그럼 200문제 아니야. 5, 4, 20. 그럼 선정위원이 거기서 중복되는 거 치우고 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를 못 내. 선정위원은 자기는 이제 교수들이 낸 것 중에서 진짜 뽑기만 하지. 그걸 가지고 5사람들은 또 다 분석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문제는 오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 중개사 선생님 한 사람이 내면 오류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래서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막 합격과 크게 연관짓지 말고, 그래도 못해도 50점 맞아야지.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모의고사에서 50점 맞으면 본고사에서 합격을 해 다. 거기에 빨리 50점을 맞춰주 올려줘야 된다고. 아무리 뭐 시험이 쉽네 어렵네 해도. 그러니까 50점 맞춰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면 9월 10월 달에는 그러면 야 50점 맞았으니까 9월 10월 달에는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독서실에서 둘이 맞춰서 어디 모의고사 다른 데 와서 풀어보고 그럼 또 망해 그거. 모의고사 그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 차라리 독서실에 가서 2사람이 눈 맞아서 공부하려거든. 뭘 공부해야 돼? 그래 다른 거 보지 말고 기출문제만 막 보라고. 문제 만들어서. 그래서 7, 8월 달에는 오후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보려고 그래. 7, 8월 달에는 오후에.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여기서 맞춰보고 정답 맞추면 울고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우리 팀장이 고생해야지. 그런 거 다 맞춰서. 그리고 교수들한테는 그거 40문제씩 맨날 주시오. 기출문제 중에서 주시오 그러면 오려서 줄 수 있어. 그런 거. 그런 것도 안 하려거든. 뭐하러 나오냐 학원. 상황이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학원 지금 망한 데 많아. 지금 올해 엄청 많다고. 지금 3분의 1이 없어져서 문 닫고. 근데 검단은 절대 문 안 닫아. 왜? 2년만 있으면 20만 도시가 들어오잖아. 여기에 신도시에. 저쪽에 땅 파고 있는 거 보면 있지. 그 곧 들어온다고. 서울에 못지않게 이게 1~3만원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여기 망하겠냐고. 그래서 합격해서 빨리 어머니들을 보내야 돼. 아 집에서 운동하고 계시면 그 운동할 일이냐 그거. 운동해도 죽고 안 해도 죽어 그거. 우리 교수님은 85세인데 1년에 2번씩을 만나. 저 신정 때 세배 한번 가고 스승의 날 한번 가시는데 팬짱 적극적인 박근혜 편이야. 이게 박근혜 편. 문재인은 나쁜 놈이고 맨날 카톡 보내. 그럼 카톡 보내면 안 보면 이 자식아 왜 안 보냐고 그러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데 내가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울컥울컥 해도 꼭 참아. 아씨, 교수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승은 날 안 가고 싶어도 꼭 참고 그 저기 어디야 양재동에 교육문화회관이 있어요. 여기서 가면 7시까지 가야 되는데 4시에 간다고. 4시에 차가 막히니까 가서 꼭 참고 있으면 또 뭔 얘기하면 이군 너는 얼굴을 붉히지 말고 얘기해. 나한테 말을 하면 너는 얼굴을 붉히니까 이놈아 얼굴을 인상 펴고 얘기 못해. 지금도 85세인데.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분은 운동 같은 거 안 하시고 음식 같은 걸 잘 조절을 해.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안 드시고 그러니까 건강하시다고 이렇게. 그냥 담배 많이 피고 뭐하러 운동하는 사람이 뭐로 담배 피냐? 운동 많이 하려면 뭐하러 고기 많이 먹냐고. 잔뜩 처먹고 운동하면 그거 뭔 소리 있어. 그러니까 먹는 걸 제일 조절해야 돼. 먹는 것을 무리한 걸 조금씩 드시고 운동을 해야지. 많이 먹고 운동하면 그 뭔 짓이냐고. 그거 그냥 많이 먹고 운동하니까 관절염 생기고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관절염 생길 거 아니야 이거. 하여튼 저렇게. 그래서 그 양반은 맨 책만 쓴다고. 이게 한국사 이제 책을 쓰는데 그러니까는 머리도 건강하고 치매도 오지 않고 새로운 지식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맨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 과거 얘기만 하고 그냥 맨 그 얘기만 해. 듣고 앉았으려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 지금 내가 박사과정 37살에 마치고 거기서 지금 20년 동안 계속 했던 얘기를 들은 거야. 20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얼굴이 이 자식 인상이 이군 너는 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기분 나쁜 표정이 나오니까 얼굴 붉히겠지.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뭐라. 아니 교수님도 지금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얘기한다니까. 자기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다른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는 얘기를 나쁜 얘기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옳고 그런 걸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미 자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정파가 얘기하면 딱 안 들어버려. 그리고 그 반대 얘기하면 거짓말 하는 거 있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공부도 못한 놈들이 그건 쫙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나 참 신기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은 어째 그렇게 한 국민성이냐고야. 이스라엘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요. 갈라지지 않았어.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정파가 얼마나 많냐고. 거기는 이스라엘은 다른 데 있지 아랍권하고만 싸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은 여기 소련과 중국이 있고 남한은 일본과 미국이 절대 통일을 방해하고 있잖아. 이거 통일하려고 하는 척 하지만 안 되게 만들었어. 안 돼 우리나라는 이게. 그럼 국민들은 그거에 이용당해서 정파 이용당하잖아 이거.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국민투표에서 53주로 만들어버렸으면 했어. 미국이 53주. 그럼 편하잖아 이거. 한일 동맹에 한미 동맹에 무슨 아니 외교에서 맨 미국 의사만 따라가야 되냐? 웃기잖아. 왜 미국 의사만 따라가?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뭐하러 있어 주권이. 미국 의사와 우리 의사와 다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 목소리를 내면 무슨 반대 의사 했다고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국민이냐고. 그게 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그런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 그것이 옳은가 보다 하고. 아 좋지. 미국 형님이 하자 그런 대로 네. 그러면 무슨 국가의 대표냐고. 그게 국민성이고 국가의 주권이 있는 나라냐고. 없지 그거. 우리 의사를 표고해야지. 근데 뭐라고 그러면 야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이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맹이 무너졌냐 하면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한국에 이익이 있으면 이익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따라서 백헌을 이제 옛날에는 백헌을 국회의원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가야 되겠어요. 대통령으로. 마음의 대통령으로. 그래서 얼른 하자고. 이제 기한은 먼저 기한은 장학사요 장불사요? 장학사. 그리고 기한에는 시기가 있고 따라서 종기가 있고 2개 있어. 근데 시기는 다시 한번 불확정 무효. 시기는 뭐라고? 불확정 무효. 종기는 확정
요요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13페이지는 맨 밑에 기한은 간단하니까 7번 외워본다. 다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해. 여러분들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돼. 기한은 여기 봐. 먼저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효력의 발생 소멸 자 따른다 또는 채무 이행. 그러면 채무 이행한다 그러면 이건 기한이야.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기한이라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7번에 1번에 기무추 동그라미 쳤나? 기무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법률 규정은 특약이 나온다고. 다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어. 그럼 형성권에다 몇 줄 것이요? 형성권에다 몇 줄 것이요? 형성권은 의사표시 있어야 이렇게 써놓으면 돼. 형성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의사표시 있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돈 갚는 날을 뭐라고 그랬다? 채무 이행하는 날을 기한. 다시 한번 채무 이행하는 날.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채무 이행하는 날을. 그러면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고객과 채무자 사이에 언제 돈을 갚기로 하냐면 2019년 1월 1일 날 빌려서 2020년 12월 2019년 이렇게 12월 30일 날 갚기로 해봐 이렇게. 그러면 채무 이행 하는 날을 기한이라고 하고 그 날이 오기 전에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따른다. 기한의 이익.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을 꾸어줬으면 을이 1억을 빌렸다면 건물을 담보로 잡혔다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저당권을 설정해놓고는 설정자가 건물을 실수로 멸실시켰다면 기한의 이익이 없어져서 저당권자는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돈 갚으시 할 수가 있어. 이걸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본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법률의 규정에 기억번 채무자가 시작.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를 멸실 손상하게 한 때, 그 다음에 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면 나중에 돈 못 갚을 일이 생길 수 있지. 즉시 돈 갚으라 할 수 있어 이게. 동의해? 근데 여기서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다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음 없음? 그러니까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안 돼 이런 게. 그러면 은행은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다면 즉시 돈 갚으시 할 수 없으니까 이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돈을 갚기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이런 걸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 특약이라고 그래. 근데 이 특약에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데 정지조건부 특약은 그냥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다면 지진으로 멸실되면 즉시 돈 갚아야 돼.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다면. 이에 비하여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다면 채권자가 아까 형성권은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갚으라 하면 갚으면 돼. 자, 두 가지 이해하셨나? 자,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돈을 갚기로 한다.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는지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자 이렇게 썼다고.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당연히 의사표시 없이도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형성권적 특약이요 정지조건부 특약이요? 정지조건부 특약. 자,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돈을 갚아야 한다. 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무슨 특약이요? 형성권적 특약. 동의해? 그런데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로 했는지 형성권적으로 했는지 판사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채권자 갚으라 하면 갚으면 된다. 그리하여 정지조건부 특약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다시 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채권자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채권자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니까. 즉시 돈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아들어? 그런데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이 애매하지? 그러면 채권자 네 알아서 하라는 거야. 돈 갚으라 하면 갚으면 되고 안 갚아도 된다 하면 안 갚아도 되고. 그래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에어번호 특약은 형추이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애매하면 뭐라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넘겨보셔. 12페이지를 보면 12페이지로 오면 다 자세하게 또 써놨어. 맨 위에 부관에는 주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된 의사표시이고 그 부관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여야 된다. 거기에는 다 같이 조건, 기한. 조건은 다시 장불사.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이다. 동그라미 쳐. 오른쪽에 채무이행. 채무이행하는 날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그 말이야. 채무이행하는 날은.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분들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페이지 맨 우측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한번 봐. 쭉 우측 하단으로 내려와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는 동그라미 1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동그라미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사실 발생 시 의사표시 있어야 없어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사실 발생 시 의사표시 있어야. 근데 어느 것이 잘 모르면 정추여 형추이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래서 에어버려 기무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효력의 발생이나 전에 이런 게 쫙 공부해놨고 그 다음에 맨 12페이지 우측 하단에 기한 도래 후의 효력 발생,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시기에는 효력이 생기지? 다시 한번 시발. 그 다음에 종기에는 효력이 소멸하잖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거기만 맨 우측 하단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장래의 시작.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 기한으로 했다면 이행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와 안 와? 와. 그래서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거야 안 한 거요? 한 거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런 게 채무 이행하는 날은.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왼쪽에 조건으로 한번 가서 맨 좌측에 종류에 들어가 봐. 정지조건의 종류. 맨 좌측에 상단의 정지조건의 종류의 3번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거기 나오나? 종류의 동그라미 3번 부관의 시작.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내용은 정지조건이요 시기요?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기한이다 조건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채무를 이행하지 밑줄 것이요. 발생하지 않으면 밑줄. 여러분들 기한은 틀림없이 와 안 와? 와.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밑줄 것이요.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밑줄. 그러면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 와 안 와? 틀림없이 온다고 그랬지. 근데 조건은 안 올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그 붙인 부관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조건이다. 그거 하나 외워놓으시라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요. 그날이 안 온다, 조건. 채무 이행한다, 그러면 기한이야 이게. 근데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조건이다, 기한이다. 채무 이행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지. 그건 기한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건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그 내용은 조건으로 봤어, 판례가. 그 다음에 기한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맨 우측 하단에 다시 한번 봐. 우측 하단에 장래의 시작. 장래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보시라고. 다시 이행 기한은 틀림없이 와, 안 와? 이 판례가 뭐냐면 이거요. 이 판례가 갑과 을이 임대인과 그냥 들어 임차인 사이에 둘이 여기서 합의해지에 합의해지. 그리고 합의해지했으면 해지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합의해지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한다, 단서 달았어. 그럼 보증금 반환할 때는 틀림없이 와, 안 와? 오지.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준다고 했다고. 신규 임차인이. 그럼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해놓고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걸 못 참고 형님에게 무상으로 빌려줘 버려서 형님에게.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내준다고 하는 사실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지. 그럼 보증금 반환해줄 때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 판례라고 이렇게. 그래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확실해, 불확실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확실하지. 그럼 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이행기한으로 했잖아, 이행기한. 알아들어? 그러면 기한은 틀림없이 와, 안 와? 그러니까 돈 갚는 날은 온다고, 보증금 줄 날은. 근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불확실하지.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내준다고 했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그러면 돈 갚는 날은 온 거야, 안 한 거요? 보증금 반환할 때는 온 거라. 그래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된다, 그런 뜻이야. 판례를 잘 이해해 놓으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가 물권법 갑니다.